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처음 미나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같은 책을 찾던 순간 그녀의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죠. 그 후로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미나는 제가 만난 어떤 여자보다 매력적이었습니다. 지적이면서도 따뜻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법처럼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졸업 후 곧바로 결혼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서두른다고 했지만 저희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수아가 태어났죠. 그 작은 생명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수아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분홍빛 볼과 동그란 눈, 작은 손가락까지 모두 완벽했죠. 아이가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병원 간호사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자랄수록 미나를 닮아가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졌죠. 모두가 수아가 미나의 복사본이라고 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으니까요. 가끔은 수아에게서 제 모습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런 생각은 곧 잊어버렸어요. 그냥 유전자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수아가 5살이 되던 해봄, 저는 우연히 건강검진 결과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아가 태어났을 때 받았던 신생아 검사 기록이었어요. 혈액형이 AB형으로 적혀 있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O형, 미나는 O형이었어요. AB형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죠. 처음에는 병원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미나 몰래 수아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수아는 AB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싶었어요. 다음 날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받아들었어요. 99.9999%. 제가 수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확률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지난 5년간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모두 허상으로 변해버렸죠. 아내의 미소, 수아의 웃음소리, 우리 가족의 따뜻했던 순간들.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미나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부정했지만 증거 앞에서 그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자신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와 우리 결혼 초기에 몇 번 만났다고 고백했어요. 실수였다고 단 한 번뿐이었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으니까요.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침묵 끝에 미나는 강태우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첫 한 달은 악몽 같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고통이었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들었죠. 미나는 눈물과 애원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한 번의 실수였어요.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밤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이 계속됐어요. 수아가 자는 방을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 그 작은 손,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 모든 것이 이제는 괴로운 기억이 되어버렸죠. 동료들은 제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챘어요. 항상 밝게 웃던 제가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친한 친구 현우가 어느 날 술을 권했습니다. 취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내 전 여자친구도 꽃뱀이었거든.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저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그의 조언을 따랐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겪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뢰의 기반이 무너질 때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말이 정확히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매일 밤 수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던 순간들. 그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미나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우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나의 이메일, 계좌 내역, 숨겨둔 메모까지. 그리고 발견한 진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미나는 결혼 전부터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남자들에게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남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며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요구했죠.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 내내 그 관계들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강태우를 만났습니다. 그를 증오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죠. 카페에서 마주한 그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잘생긴 바람둥이가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역시 자신이 수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김 선생님, 저도 미나 씨에게 속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최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비라면서. 태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큰 미스터리에 빠져들었어요. 미나는 태우에게도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를 임신 사실에서 완전히 배제시켰고 수아가 생긴 후에도 연락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수아에게는 어떤 치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우와 저는 미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나는 대학 시절부터 이른바 꽃뱀처럼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해 관계를 맺고 돈을 뜯어왔던 거예요. 그중 일부는 기혼자였고 미나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미나의 금융 기록이었어요. 그녀는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상당한 자산을 모았던 겁니다. 이건 사기죠. 태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나는 우리 모두를 속인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녀의 게임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태우와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그와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날,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며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을 봤을 때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미나가 항상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불행하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태우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미나를 대학 시절 만났고 그녀가 저와 결혼한 후에도 가끔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그녀는 태우에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호소했고 위로를 빙자한 만남이 육체적 관계로 이어졌던 거죠. 그녀는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연락해왔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외롭고 취약할 때. 그리고 항상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끝났죠. 저희는 미나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연락처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수십 개의 남성 이름이 있었고 각각의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차 있음, 기혼, 아이 2, 회사 임원, 용돈 큼. 마치 사냥감 목록 같았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을 찾아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몇몇은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미나의 보복을 걱정했죠.
그녀가 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가정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태우와 제가 이미 확보한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5명의 남자가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들 중 2명은 기혼자로 미나에게 수년간 협박당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나에게 준 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써가며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증거를 모았어요. 미나의 수법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의를 베풀며 접근하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필요를 파악한 후 감정적 유대를 형성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상대가 거부하면 협박이나 감정 조작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미나의 계좌 내역, 메시지 기록, 음성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의 사기 행각을 증명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미나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이혼 재판에서 판사는 미나의 행동에 명백한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금은 모두 그녀의 책임으로 인정되었고 숨겨둔 자산은 모두 공개되었어요. 미나의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도 불법 증여로 밝혀져 환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미나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녀가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딘가 해방감이 뒤섞인 느낌이었죠. 수아의 법적 아버지는 DNA 검사 결과에 따라 태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아에게 큰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저희는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어요. 수아는 여전히 저를 아빠라고 불렀고 태우는 삼촌으로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미나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고 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태우와는 예상치 못한 우정이 생겼어요. 둘 다 같은 여자에게 속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수아를 함께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미나의 출소일이 다가올 무렵 그녀에게는 더 많은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상태였고 어떤 직장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수아가 그녀를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수아가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 내 엄마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출소하던 날 저는 멀리서 교도소 정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우가 옆에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미나는 얼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걷던 그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위축되어 있었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재판 출두 명령과 빈집, 그리고 그녀를 외면하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교도소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머니뿐이었어요. 한때 딸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데 동참했던 그 여자도 이제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재산 환수 조치로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미나를 마주쳤습니다. 법원 근처 카페였어요. 그녀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녀의 눈에는 순간 공포가 스쳤어요. 과거의 미나라면 당당하게 다가와 무언가를 요구했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럴 용기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미나는 추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또 패했다고 해요. 이제 그녀에게는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배상금이 쌓여 있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한때 속였던 한 피해자의 아내가 작은 의류 매장을 운영했는데
미나가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여자가 울면서 나갔대요. 태우가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 앞에서 우는 연기로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는데 이제는 진짜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군요. 미나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어요. 한때 그토록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했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전락했습니다. 과거에 그녀를 도왔던 친구들과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누구도 전과자이자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여자와 엮이기를 원치 않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미나는 결국 서울을 떠나 시골의 작은 원룸에서 일용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때 명품 가방과 비싼 화장품으로 치장하던 그녀가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다니.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가장 통쾌했던 것은 그녀가 한때 이용했던 남자들이 이제는 그녀를 완전히 잊고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것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이제 태우와 함께 살지만 저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만나요. 법적으로는 제 딸이 아니지만 5년간 제 전부였던 아이니까요. 태우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수아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어떻게 됐냐고요?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추가 재판에서 그녀는 대부분의 피해 변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겁니다.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고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아요.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과 권력, 그리고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 모두를 잃어버린 채로요.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나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진실과 정의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참된 용기와 회복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수아가 언젠가 물었어요. 아빠는 후회해요? 엄마랑 결혼한 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 결혼이 없었다면 너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중요한 건 그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겠죠. 미나는 기만을 선택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진실과 용서를 선택했고 비록 상처는 입었지만 결국 새로운 시작을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미나가 자신의 행동이 모두 드러났을 때 보였던 그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내가 직접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실이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앞을 봅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픔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거짓말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 위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